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에는 사실 2차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 여파가 오늘 장 시작하고 바로 이제 나타났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코스닥은 사실 그 세 종목이 빨간불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뒤엎기가 굉장히 힘들죠. HLB 같은 종목들이 그 이제 강세를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지수의 영향을 줄 정도의 시가총액은 아니죠. 워낙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오늘 뭐다 그 아시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이랑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뒷구간에 보통 이제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메꾸긴 했습니다. 메꾸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답답하게 만들고 있죠. 이게 안타깝긴 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부터 이런 움직임들을 꽤나 가져갑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흐름들. 반대로 또 올라갈 때도 이런 적이 있었죠. 과거 이제 에코프로가 지수를 혼자 끌어올릴 때. 그래서 내려올 때도 사실 에코프로가 내려올 때 다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해외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고, 물론 뒤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차이를 어느 정도 메꾸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 시장의 난이도를 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그 나름대로 잘 버텼거든요. 물론 2,500포인트라는 그 구간을 아직 도전을 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양매수, 그다음에 선물 쪽도 매수 포지션.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선물이죠. 선물로 이제 하방 라인을 잡고 나서부터 시장이 이제 같이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제는 좀 저점 부근에 오지 않았나. 코스피만 보면은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코스피를 방어한 거는 이제 현대차 종목들이었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화학 쪽, 화학업종, 화학정유. 근데 사실 대부분 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리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현대차나 기아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시장 안에서 그 어떤 강세 턴이나 혹은 랠리의 주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굉장히 좀 그 폭이 좀 좁고, 그 다음에 랠리의 텀이 굉장히 길죠. 시세가 나오는 구간마다 이 사이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2차전지나 반도체처럼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를 대부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 빠지고,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양시장의 흐름이 오늘 그냥 만들어졌다. 코스피가 지수 자체는 많이 밀리지 않았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코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LG엔솔 마이너스 3%, 하이닉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딱히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코스닥에 대안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반등조차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여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투매가 한 번 더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켜줘야 되는 이 하단 라인을 5거래일 동안 지켜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투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통 저점 라인에서 지지 구간을 한번 깨면은 보통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2차전지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인 상황이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메꿔갈지, 혹은 어떤 모멘텀이 좀 끌어올려 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포지션에서 손절을 하거나 혹은 내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럴 포지션은 사실 좀 지나긴 했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위치다라고 하면 좀 차분하게 반등 나오는 거를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물론 저점을 너무 강하게 이탈하거나 지금 시장의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때도
음봉이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밀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과감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전저점 라인에 걸려 있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날 약세가 좀 나왔거나 그런 애들은 조금 더 한탄 정도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반도체가 메인 종목들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잠잠하던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급등의 형태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엘비스미콘, 뭐 엘비로셈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는 우진엔텍,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별주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자남테크놀로지도 어쨌든 간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HLB 쪽, 최근에 HLB 그 임상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왔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런 관점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을 좀 메꿔주려는 움직임도 같이 이제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약 혼자로는 좀 역부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이 종목들이 지수 방어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강세도 연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빠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업종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은 2차전지가 좀 강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현대차 뭐 종목들이나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